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지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통째로 외워야 할 필수 영어 표현을 10개 준비했습니다. 정말 많이 사용하는 표현들로 준비했고요. 저를 따라서 이렇게 문장 만드는 연습을 꾸준히 하다 보면 나중에 원하는 문장 얼마든지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초보자도 따라할 수 있게 천천히 하나하나 설명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저를 믿고 따라와 주세요. 첫 번째 문장부터 보면요. 너는 답을 알고 있니? 라고 묻고 있습니다. 기본 동사 알다 라는 의미를 가진 know를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Do you know the answer? 이렇게 됩니다. 보통 주어 동사로 문장이 이루어지죠. 나는 알아 라고 하면 I know, I know. 그런데 do you를 사용해서 너는 아니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Do you는 우리가 현재 시제라고 하는데 늘상 그런 걸 말해요. 커피 드세요? 샤워하세요? 답을 알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알다라는 know를 사용해서 Do you know? 아세요? The answer. 그 답을 아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너 답 알고 있어? Do you know the answer? 한 번 더 해볼까요? Do you know the answer? 그렇죠. 두 번째 문장은요. 비가 올 것 같아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딱 보니까 비가 올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럴 때는요. I think it's going to rain. 이렇게 볼게요. 문장 가장 먼저 I think부터 시작하면요. 나는 생각해 뭐뭐일 것 같아. 사실을 말한다기보다는 내 생각을 말하는 거고요. 비가 오다는 rain인데요. 그냥 it rains라고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be going to를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비동사는 it가 만나면 is로 변합니다. I am, you are, it is. 이렇게 주어에 맞는 비동사를 딱 변환시키는 거. 이거는 계속해서 만나보면서 연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it's going to. 앞으로 뭐뭐 할 거야 라는 의미를 가지는 거죠. It's going to rain. 비가 올 거야. 그런데 미래는 미래인데 이 be going to가 약간 징조가 있는 느낌의 미래가 됩니다. 그냥 뭐뭐 할 거야가 아니라 보니까 먹구름이 좀 끼어 있고 아까 일기예보 보니까 비가 온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It's going to rain. 비가 올 거예요. 그런 징조가 있었거든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I think까지 더해서 I think it's going to rain. 비가 올 것 같습니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I think it's going to rain. I think it's going to rain. 비가 올 것 같습니다. I think와 is going to rain 이 두 개 나눠서 연습한 다음에 붙여주시면 자연스럽게 한 문장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제 파티에 올 수 있어요? 라고 묻고 있고요. 이거 영어로 바꾸면요. Can you come to my party?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상대방한테 뭐뭐 할 수 있어? 라고 할 땐 can you라고 해요. 뭐뭐 하니? 라고 할 때 우리가 do you를 사용해서 질문했었죠. 그런데 여기서는 할 수 있어요. 능력이나 가능성을 물어볼 때는 can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can you? Can you? 이렇게 시작하고요. 무엇을 부탁하고 있죠? 파티에 오는 거. Come to my party. 어디 오다? Come to. 나의 파티니까 my party. Come to my party. Can you come to my party? Can you come to my party?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도 한 번에 문장이 쭉 나오면 가장 좋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중간에 살짝 나눠서 Can you come to my party? 이런 식으로 해주셔도 전혀 어색하지 않으니까 일단 초보자분들은 나눠서 의미 단위별로 하나씩 던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Can you? 한 번 던지고 come to my party. 이렇게 좀 쪼개놓으면 따라하기가 훨씬 더 편하고 기억하기도 편하거든요. 그렇게 조각낸 거를 순서에 맞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어순에 맞게 하는데 이 한국어와 영어의 어순이 조금 다르죠. 하지만 이거를 막 공식으로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문장을 만나보면서 몸으로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주어 동사 그리고 질문할 때는 do나 can이 앞에 붙어서 do you나 can you가 될 수 있다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제 숙제 도와줄 수 있어요? 라고 묻고 있고요. 이거는 영어로
Can you help me with my homework? 일단 with 뒤에 빼고요. Can you help me까지만 볼게요. 우리가 뭐 해줄 수 있어 라고 할 때 can you를 사용한다고 했죠. 돕다라는 의미의 help를 사용해서 Can you help me? 저 도와줄 수 있어요? Can you help me? 여기가 첫 번째입니다. 다 같이 해볼게요. Can you help me? 그 다음에 그냥 도와줄 수 있어요가 아니고 이것 좀 도와줄 수 있어요 라고 어떤 대상을 말할 땐 with랑 같이 사용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 숙제 있잖아요. 이것 좀 도와주실래요? With my homework. with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한 호흡으로 with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더 자연스럽게 멜로디를 탈 수가 있을 겁니다. Can you help me with my homework? 한 번 더 해볼게요. Can you help me with my homework?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길게 보면 좀 어렵고 너무 길어 보일 수 있지만 Can you help me? Can you help me? 여기까지는 따라할 수 있죠. 그리고 with my homework 여기까지도 조금 짧기 때문에 따라하기 쉬울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얘기할 때도 뭐부터 얘기하면 되지? 그래, Can you help me? 그 다음에 with my homework? 이렇게 하면 듣는 사람도 훨씬 더 편안할 겁니다. Can you? 이렇게 조각조각 한 단어씩 얘기하지만 않으면 돼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다음 신호등에서 좌회전하세요 라고 말하고 있고요. 영어로 Turn left at the next traffic light 이렇게 됩니다. 일단 돌아, 회전해. 이거는 turn이거든요. 보통 두 가지가 있죠. Turn left, 좌회전하다. Turn right, 우회전하다. 이렇게 두 가지가 됩니다. 다시 좌회전하다 뭐라고요? Turn left, 우회전하다는 turn right 이렇게 있고요. 특정 지점을 콕 집어서 어디에서 그렇게 라고 하면 at을 사용해 볼게요. At the next traffic light. 신호등이 traffic light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next라고 하면 다음 신호등이 됩니다. 이번 거 말고 다음 거에서 좌회전하세요 라고 하는 게 되는 거죠. 나중에 길 알려줄 때 이런 표현을 잘 활용한다면 조금 더 상세하게 말해줄 수 있을 거예요. 다시 해볼게요. 좌회전하세요. Turn left. 어디서 좌회전하죠? 다음 신호등에서. At the next traffic light. 붙여서 쭉 얘기하면 Turn left at the next traffic light. 이렇게 됩니다. 조금 이게 빠르다면 천천히 Turn left at the next traffic light.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우리는 지난달에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일단 주어 동사. 일단 이것부터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이사했어. 어디로? 새 집으로 이사했지. 그러면 마지막에 시간이나 장소 같은 걸 넣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난달이 맨 끝에 딱 등장하면 딱 좋겠죠? 영어로 We moved to a new house last month. 이렇게 됩니다. 일단 주어 동사. 우리는 이사했어. 이사하다라고 할 때 우리가 move라는 동사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형으로 moved. We moved. 우리는 이사해가 아니고 이사했어. 라는 과거의 사실을 얘기해 주는 거고요. 어디로 이사했죠? To a new house. 보통 방향성을 나타내는 표현들 이사하다, 가다라는 동사와 함께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We moved to a new house. 우리는 이사했는데 새 집으로 이사했어 라는 의미가 됩니다. 여기까지 해볼게요. We moved to a new house. 우리는 이사했다, 새 집으로. 그리고 last month. 지난 달이라는 시간을 마지막에 붙였습니다. We moved to a new house last month. 이 리듬을 느껴보세요. 우리는 이사했어 새 집으로 지난달에. We moved to a new house last month. 한 번 더요. 천천히 해볼게요. We moved to a new house last month. 이렇게 완성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곱 번째는요. 저는 여가 시간에 책 읽는 것을 좋아해요. 제 취미는 뭐냐면요. My hobby is. 이 표현은 또 물론 틀린 건 아니지만 원어민들은 더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I like to read books in my free time. I like to. 여기까지 같이 한번 반복해서 해볼까요? I like to. I like to.
I like to. 나는 뭐뭐 하는 걸 좋아해. 평상시에 좋아하는 것들을 많이 하고 이게 취미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I like to를 사용해서 내가 좋아하는 취미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책을 읽다는 read books. read a book이라고 단수로 얘기해도 괜찮고요. read books, 복수로 얘기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책을 읽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I like to read books. 여러분이 영어 공부하는 걸 좋아하면 I like to study English.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는 I like to read books. 저는 책 읽는 것을 좋아합니다 라고 했고요. In my free time. 여가 시간에, 내가 편한 시간, 노는 시간, 여가 시간을 in my free time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그냥 free time만 기억하기보다는 여가 시간에 in my free time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세 가지로 나눠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나 뭐뭐 하는 거 좋아해. I like to. I like to. 책을 읽는 거. Read books. Read books. 여가 시간에 말이야. In my free time. In my free time. 저는 여가 시간에 책 읽는 걸 좋아해요. I like to read books in my free time. 이렇게 완성되는 거죠. 자, 8번째는요. 하루에 2번 약을 드셔야 해요 라고 하고요. 영어로 해볼까요? 바로 가볼게요. You should take a medicine twice a day. 저는 should 말고 다른 걸 사용하고 싶은데요. 물론 좋습니다. 이 느낌 동사, 조동사, 느낌을 포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만약 전혀 나는 아는 게 없다 라고 하면 should를 한번 사용해 보세요. 뭐뭐 하는 게 좋아. 그러니까 그거 해. 라는 이 부드러운 권유의 느낌이 될 수 있습니다. You should 그리고 약을 먹다, 약을 복용할다 라고 할 때는 take 동사를 사용하면 좋거든요. take a medicine. 약을 먹다. 나중에 eat이나 drink 같은 거 사용하고 싶겠지만 그런 것들을 바로 나오지 않고 take a medicine이라고 기억해 두셔야지 어색하지 않게 바로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약을 복용하다 take a medicine. take a medicine. 너 약을 먹어야 돼. You should take a medicine. 이걸 have to로 바꾸면 you have to take a medicine. 당신은 반드시 약을 드셔야 합니다. 강한 의무감을 줄 수도 있고 부드러운 권유 You should take a medicine. 약을 드시는 게 좋겠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배웠던 걸 계속 섞어가면서 연습하면 나중에 느낌을 더 잘 살릴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목적은 실전에서 바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향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바꿔보는 거죠. 물론 처음 만나보시는 분들, 어색한 분들은 첫 번째 스텝, 여기 있는 문장을 바로 따라하는 거, 이것부터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twice는 2번이거든요. 하루에 2번이라고 하면 twice a day. twice a day. You should take a medicine twice a day.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씩 해볼까요? 너 뭐뭐 하는 게 좋아. You should. You should. 뭐를 하는 게 좋냐면 약을 먹는 게 좋아. Take a medicine. Take a medicine. 하루에 2번. Twice a day. Twice a day. 전체 문장. You should take a medicine twice a day. 그렇게 만드시면 돼요. 자, 9번째는 제가 좋아하는 티셔츠 찾을 수가 없어요. 외출하려고 하는데 그 티셔츠 입고 나가야지 룰루랄라 찾고 있는데 안 보이는 겁니다. 어디 갔지? 제가 좋아하는 티셔츠 그거 어디 있는지 못 찾겠어요. I can't find my favorite t-shirt.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찾을 수가 없어. I can't find. 보통 can't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나중에 잘 안 들릴 때도 있을 거예요. 특히 막 시끄럽고 이럴 때 잘 안 들리기도 하고요. 빨리 얘기하다 보면 이걸 얘기하지 않고 강세만 주고 I can't find. 중요한 건 강세를 준다는 겁니다. 그냥 I can't find. 이렇게 하면 알아듣지 못할 수 있어요. 강세를 강하게 줘보세요. I can't find. I can't find.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면 찾을 수가 없어 라는 의미가 되고요. 무엇을 찾을 수가 없냐면 My favorite t-shirt. 티셔츠는 그대로 대신 강세를 살짝 넣어서 t-shirt. t-shirt. 근데 가장 좋아하는 티셔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라면 favorite. favorite t-shirt. 이렇게 완성되는 거죠. I can't find my favorite t-shirt. 한 번 더 해볼게요. I can't find my favorite t-shirt.
이렇게 하면 나중에 옷장에서 내가 좋아하는 티셔츠 못 찾겠어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나중에 실전 상황에서 한번 써보세요. 혼자 진짜 막 찾다가 발견 안 될 때 이거 꼭 떠올려 주시고요.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은요. 어제 무슨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묻고 있고요. 영어로 다 같이 하면 What happened yesterday? 무엇이 발생했나요? 무엇이 일어났나요? 일어나다, 발생하다, happen. 근데 과거니까 ed 붙여서 happened. 무슨 일이야? 이럴 때 우리가 많이 사용하거든요. What happened? 갑자기 내가 이렇게 평범하게 친구를 만나러 가는데 막 다 어질러져 있고 막 진짜 평상시에 있던 그런 거와는 많이 다른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야 무슨 일인데?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한국어로 물어보죠. 이게 바로 what happened. 근데 어저께 막 무슨 일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what happened yesterday. 어제라는 의미의 과거 표현 yesterday를 뒤에 붙여주시면 돼요. 언제나 주어 동사 이럴 때는 what 같은 게 같이 사용되기 때문에 주어는 따로 없고요. what happened. 무슨 일이 발생한 거야. 이렇게 됩니다. 의문문을 만들 때는 이 주어 동사가 아니라 특정 느낌을 가진 do나 can 같은 게 앞에 붙일 수 있어요. 그래서 what happened yesterday. 어제 무슨 일이 있었어요? 라고 물어보는 게 되죠. 다 같이 해볼게요. What happened yesterday? 한 번 더요. What happened yesterday? 이렇게 느낌을 살려서 얘기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적어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숙제도 드릴게요. 어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거 한번 적어보시면서 큰 소리로 그냥 적기만 해도 괜찮고 말하기만 해도 좋지만 섞으면 효과가 2배, 3배가 되겠죠? 꼭 한번 댓글로 적으면서 큰 소리로 얘기해보세요. 이렇게 되면 정말 잘 기억될 겁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